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축구팀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가 있는데요. 토트넘, 맨유, 첼시, 아스날, 리버풀 5가지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로고가 새겨진 숨쉬기 편한 재질의 마스크입니다. 상세 정보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리그 9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9위 삿포로와 1위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우선 삿포로는 지난 라운드 시미즈에게 1대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한편 원정팀 가와사키는 홈에서 오이타에게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복 없는 모습을 보이며 리그 8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삿포로는 지난 경기 퇴장당한 다나카 선수가 결장합니다. 한편 가와사키는 주중 컵 대회에서 주전 선수를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무 2패로 가와사키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J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E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삿포로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가와사키는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이네요. 전력과 분위기만 보면 가와사키가 매우 우세한 경기입니다. 원정팀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며 저희는 삿포로가 최근 가진 실력에 비해 운이 따라주지 않아 승점을 많이 드랍한 것과 가와사키의 연승이 꽤나 길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승부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승무패 2번 경기인 13위 센다이와 14위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센다이는 빗셀곡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며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네요. 한편 원정팀 시미즈는 삿포로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를 잘 살린 경기였으며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으며 주중 컵 대회에서도 대부분 후보 선수들을 기용했기 때문에 체력 문제 없이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로 센다이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대등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센다이는 나고야와 무승부, 요코마리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시미즈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네요. 양팀 모두 각각 홈 원정에서 승리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센다이의 홈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팀들과의 경기가 많았으며 패배한 경기들은 모두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승리를 노려볼 만한 시미즈에게 첫 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래서 홈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3번 경기인 17위 요코하마 FC와 18위 쇼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요코하마는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시즌 초반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원정팀 쇼나는 히로시마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모든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쇼난 쪽에 추가 결장자가 있는 상황으로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있던 사이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뛸 수 없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1부 리그 맞대결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기록을 찾아보니 제2리그에서 2승 1무 2패로 대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요코하마 FC의 전력이 원정팀보다 약간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B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요코하마는 삿포로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쇼나는 요코마리와 가시와에게 패배하였네요. 양팀 모두 정말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코하마가 같은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기 때문에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이지만 쇼난의 핵심 선수가 결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홈팀의 승리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16위 오이타와 11위 요코마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이타는 가와사키에게 패배하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경기긴 했지만 오이타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한편 원정팀 요코마리는 가시와와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의 모습이 돌아오기는 힘들어 보이며 중위권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네요.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추가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요코마리는 확실히 주전 윙어 나카가와의 공백이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지난 시즌 2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각자의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오이타는 이번 시즌 기록이 없지만 지난 시즌 모든 C그룹 경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요코마리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올 시즌 요코마리의 경기 결과들을 보시면 상대와의 전력 차이가 그대로 결과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과의 경기는 모두 승리하고 있는 원정팀 요코마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7위 우라와와 8위 산프이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우라와는 나고야 원정에서 2대6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모두 대량 실점을 기록 중이네요. 한편 원정팀 산프이로는 쇼난에게 승리하며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약팀들과의 연전을 치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가 없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2패로 산프이로가 앞서는 모습이네요. 더 과거 기록을 찾아보면 거의 대등한 기록을 보이며 무승부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산프이로의 전력이 조금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먼저 우라와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산프이로는 사간토스와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산프이로가 최근 2연승 중이지만 모두 약팀들과의 경기였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우라와는 하위권 팀들에게는 무승부를 곧 잘 기록하지만 중상위권 팀들과의 경기는 승패로 결과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산프이로가 연승을 마감하며 우라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6번 경기인 5위 가시와와 3위 세레조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가시와는 요코마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을 마감하긴 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편 원정팀 세레조는 도쿄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과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로 가시와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가시와는 삿포로에게 승리하고 도쿄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세레조는 간바오사카에게 승리를 기록하였네요. 세레조가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득점력이 부족하여 한 점차 승리가 대부분입니다. 홈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가시와에게 선제 실점을 기록한다면 경기를 뒤집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분위기 좋은 홈팀 가시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6위 도쿄와 4위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도쿄는 세레조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홈 성적이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나고야는 우라와와의 홈 경기에서 6대2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며 원정에서도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추가적인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결장 시 승률을 보시면 도쿄가 결장 선수들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도쿄는 최근 2시즌 동안 홈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전체 기록을 봐도 도쿄의 전승으로 최근 나고야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나고야의 전력이 도쿄보다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도쿄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나고야는 시미즈에게 승리하였네요. 종합해보면 상대 전적에서는 도쿄가 매우 앞서고 최근 분위기는 나고야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상대 전적보다는 나고야의 최근 경기력이 더 좋은 것을 고려하여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15위 사간토스와 2위 간바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사간토스의 코로나 단체 감염으로 인해 적특이 매우 유력한 경기이므로 최대한 간략히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팀 사간토스는 지난 라운드 가시마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강팀들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발목을 잡는 모습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간바오사카는 요코하마에게 승리하며 약팀들과의 경기는 모두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데 상대 전적을 보시면 사간토스가 간바오사카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무패가 모두 나올 가능성이 있어 투마킹 이상이 필요한 경기이지만 적특이 유력한 상황이기에 간바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12위 가시마와 10위 빗셀고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가시마는 사간토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1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빗셀고베는 홈에서 센다이에게 패배하며 홈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원정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가시마 쪽에만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에다가 여전히 결장하고 있는 상황에 핵심 센터백 마치다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1무 2패로 원정팀 빗셀고베가 매우 앞서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빗셀고베의 전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가시마는 요코마리에게 승리, 삿포로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빗셀고베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네요. 가시마가 최근 분위기가 좋지만 상대 전적이나 빗셀고베의 원정 성적을 고려하면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한 가시마의 주전 센터백의 결장까지 있기 때문에 원정팀의 승리도 고려할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승무패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말 챔피언스리그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